NC의 1선발 에릭 패디가 기아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 무사사고 3진 8개를 기록하며 시즌 3승째를 올렸습니다. 지난 LG전에서 5이닝 1자책을 기록하며 패전을 기록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선발 경기에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피칭을 펼치며 현역 메이저리거 출신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패디는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약간은 새로운 피칭 스타일을 들고 나왔고, 그 스타일은 기아를 상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이를 보기에 앞서 패디가 어떤 투구 패턴을 가졌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디는 땅볼 뜬공 비율이 리그 1위일 정도로 땅볼 유도를 매우 많이 하는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디가 이만큼 땅볼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볼 배합에 있죠. 패디는 기본 속구로 150km의 투심을 던집니다. 그리고 주 변화구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채 140km대 체인지업과 비슷한 속도의 커터, 130km대의 슬러브를 골고루 던집니다. 이 네 가지의 구종은 모두 엄청난 무브먼트를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심은 직구처럼 날아오다 테일링이 걸리며 끝에서 휘고, 체인지업은 좌타자 기준 바깥쪽으로 휘며 뚝 떨어지죠. 커터는 타자에게 도달할 때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투수 기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급격하고 짧게 꺾입니다. 슬러브는 슬라이더와 커브의 무브먼트를 반씩 섞은 듯 커터보다 더 크고 넓게 무브먼트를 보여줍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구종인 스위퍼와 그 움직임이 비슷하죠. 네 가지 구종 모두 다른 구속과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패디는 이 투구들을 좌타와 우타의 몸쪽 바깥쪽을 가리지 않고 투구할 수 있는 제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구종을 다양한 곳에 어느 때나 던질 수 있다면 타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구종이 어떤 코스에 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채 타격하게 됩니다. 타이밍을 맞추기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심지어 패디의 구종 4가지는 모두 리그 평균 구속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묵직해서 코스를 예상한다 해도 정타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대 타자들이 컨택을 하더라도 땅볼 타구가 되거나 파울이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패디의 땅볼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현재로선 패디를 공략할 방법은 좋은 선구안으로 존을 벗어나는 변화구는 걸러내 투구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이, 패디는 투심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흐리고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슬러브와 커트로는 두 패턴을 모두 이용하고 있죠. 타자들이 변화구에 계속해서 스윙하지 않는다면 다른 구종을 존으로 집어넣어 카운트를 잡으니 타자들은 웬만한 공에 상대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 LG전에선 패디의 이러한 진가가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5이닝 동안 1자책 6피안타 3볼넷 3진 4개를 기록했죠. 성적 자체는 선발 투수로서 괜찮았지만 패디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웠습니다. LG를 상대로 패디는 위와 같이 구사율을 가져갔습니다. 체인지업을 제외한 3가지 구종을 거의 균등하게 투구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슬러브와 투심이었습니다. 패디가 가장 좋았던 키움전에서의 구사율과 비교하면 이 두 구종의 존 퍼센트, 즉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는 비율은 모두 15% 이상 하락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구가 어려웠던 것이죠. 경기 중 양상문 해설위원은 투심의 무브먼트가 평소보다 밋밋하다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LG전 두 구종의 POPS는 슬러브가 15할 5푼, 투심이 9할 7푼일 정도로 고전했고, LG 타자들은 좋은 선구안과 함께 패디를 상대로 투구수 100개 중 45개의 볼을 던지게 했죠. 하지만 곧바로 기아전에서 패디는 반등을 이뤄냈는데요. 패디의 반등을 이끈 새로운 스타일은 바로 LG전과는 다른 볼 배합이었습니다. LG전과 기아전의 구사율을 비교해보면 좋지 않았던 슬러브와 투심의 구사율은 크게 줄었고, 커터와 체인지업의 구사율이 늘었습니다. 특히 체인지업은 거의 10% 가깝게 많아졌죠. 이번 시즌 구종별 POPS를 보면 커터와 체인지업의 POPS는 슬러브와 투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안타율 역시 POPS와 같은 경향을 보이죠. 또한 LG전에서 체인지업의 스윙 비율은 68.8%였고 커터로는 그 어떤 출루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디는 기아전에서 이 두 구종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슬러브와 투심은 타자들이 커터와 체인지업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틈틈이 사용되는 쏠쏠한 결정구로서 역할을 해줬는데요. 그 결과 패디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는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7이닝을 틀어막는 투구를 했고,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공을 존으로 꽂아 넣으며 더 많은 스윙을 타자들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김선우 해설위원은 기아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볼드를 걸러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점은 바꿔 말하면 타격감이 좋은 기아 타자들의 타이밍을 패디가 완벽하게 뺏어냈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날 패디의 체인지업은 정말 완벽한 공이었습니다. 스윙 비율은 LG전보다 줄었지만 컨택 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정도로 타자들은 체인지업에 많은 헛스윙을 했죠. 덕분에 패디의 체인지업은 LG전의 쿼터처럼 단 한 번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볼 배합은 아쉬웠던 슬러브와 투심의 안정화까지로 이어집니다. 모든 구종의 POPS가 모두 5할 이하를 기록했는데, 이를 보면 여러모로 패디의 선택이 완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아전 활약으로 키움전 이후 약간은 주춤하던 패디의 투구가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커터와 체인지업의 구종가치, 잔루율, 평균 자책점, POPS, WHIP, WAR, WPA 등 대부분의 세부 지표에서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죠. 약간 아쉬운 점은 투심의 존 퍼센트가 여전히 조금 낮은 점입니다. 투수의 변화구가 빛나려면 좋은 속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패디의 변화구가 계속해서 빛나려면 투심의 위력을 더 끌어올려 키움전에서 보여준 완벽한 투심을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에릭 패디는 팔방미인이다.